오늘 브레인 튜닝 야간 브리핑에서는 한국은행 BOK 이슈 노트 제20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연공 편향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청년 일자리와 임금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 아니라 지필자 개인 견해라는 점도 함께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AI가 실제로 한국 노동시장, 특히 청년층과 시니어층 고용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대규모 행정 통계를 활용해서 정밀하게 추적한 분석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성형 AI 확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른바 연공 편향 기술 변화, 즉 주니어는 줄고 시니어는 늘어나는 비대칭 효과가 실제 수치로 관측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데이터부터 정리하죠.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약 1,600만 명을 포괄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업종별과 연령대별로 가입자 수를 추적하면 사실상 고용 변화를 매우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펠튼 등의 연구자들이 만든 AI 노출 지수, 그리고 국내외 연구에서 활용된 AI 보안도 지표를 결합해서 업종별로 AI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의 업무가 AI와 보안 관계인지 대체 관계인지 평가했습니다. 분석 기간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5년 중반까지이고, 특히 2022년 11월, 즉 챗 GPT 출시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누어 변화를 살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 즉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일자리가 약 21만 1000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분의 대부분인 약 20만 8천 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50%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여율로 따지면 98.6% 수준입니다. 반면 50대 일자리는 약 20만 9천 개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약 14만 6천 개가 역시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늘어난 일자리였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변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주니어보다 시니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방향으로 고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정량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시니어 일자리는 같은 업종에서 늘어난다. 이 현상을 단순히 경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해서라고 보기에는 시점과 패턴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업종,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 정보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출판업 등에서 청년층 고용이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꺾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이들 업종의 청년 고용은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반면, 같은 업종에서 30세 이상 핵심 연령층과 50대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공 편향 기술 변화라는 표현의 배경입니다. AI가 동일한 업종 안에서도 연령과 경력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 설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령 차별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술 구조와 작업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곧 이 보고서와 해외 문헌을 함께 보면 논리는 비교적 일관됩니다. AI는 정형화된 업무, 매뉴얼대로 처리 가능한 업무, 교과서적 지식에 기반한 작업을 대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업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바로 신입, 주니어, 계약직, 인턴입니다. 반대로 고객과의 협상, 조직 내 조정, 프로젝트 설계, 암묵지가 필요한 의사결정, 책임이 따르는 서명과 승인 같은 업무는 주로 시니어가 맡습니다. 현재의 생성형 AI는 이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AI를 도입하면 주니어 인력을 일부 줄이더라도 시니어 인력과 AI의 결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유인이 생깁니다. 그 결과가 청년 고용 감소와 시니어 고용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AI가 주니어의 일을 먼저 먹는다는 공포 섞인 표현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로 뒷받침된다고 봐도 되겠군요. 다만 단점은 금물입니다. 이 보고서도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했다기보다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단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AI를 적극 도입하는 업종은 원래도 고숙련, 고생산성 빠른 변화에 노출된 업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채용 전략 변화, 자동화 투자, 수요 변동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오직 AI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브레인 절सन 등 허스이니와 릭틴갈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연공 편향적 효과라는 해석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흥미로운 또 하나의 지점은 임금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리한 대목입니다. 보통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면 임금도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실질 임금을 AI 노출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미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은 고용보다 끈적거립니다. 즉, 정규직의 임금을 단기간에 크게 깎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우선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계약직, 주니어 포지션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둘째, AI를 잘 활용하는 일부 근로자는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임금 통계에서는 하락 압력이 상쇄됩니다. 다시 말해, 통계상 임금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 청년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보호받고 바깥에 있는 청년은 채용 기회 자체를 잃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AI 보안도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AI 보안도란 어떤 직업이나 업종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함께할 때 오히려 생산성이 더 올라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AI가 그 업무를 직접 대체하기 쉬운 구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교육, 일부 항공운송,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업종은 사람 중심의 대면 상호작용과 고도의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AI가 업무 전부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업종은 AI 노출도는 높지만 보안도 역시 높아서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전문가의 의사결정과 서비스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 중에서도 보안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보 서비스업, 출판업, 일부 전문 서비스업처럼 정형화된 지식 작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보안도가 낮고 여기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집중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정책 설계와 진로 전략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결국 청년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을 갖추면 AI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AI를 도구로 쓰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단순히 AI 때문에 일자리 없다라고 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엔트리 레벨 인력을 줄이는 것이 단기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재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는 AI를 잘 다루는 유능한 주니어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청년층 입장에서는 AI가 잘하는 정형 업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AI에게 넘기고 자신은 문제 정의, 설계, 커뮤니케이션, 복합 판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 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과 정책은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AI 보안도가 높은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커리큘럼과 청년 창업과 새로운 직무 실험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회의적인 관점에서 하나 짚어보죠. 혹시 이런 분석이 AI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착시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래도 청년 고용이 불안정하고 경기 요인이나 산업 구조 조정 탓일 수 있잖아요. 그 비판은 타당하고 그래서 이 보고서도 겸손하게 쓰였습니다. 업종 고정 효과, 시점 고정 효과를 통제한 회기 분석까지 돌려보았지만 여전히 인과관계를 100% 확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챗GPT 이후 시점과 AI 노출도 수준에 따라 청년과 50대의 고용 추이가 갈라지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연구자라면
최소한 AI가 노동시장 세대 격차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소평가보다는 과대평가가 덜 위험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와 관련 국제 연구들을 함께 봤을 때 우리 사회와 청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확산 초기에는 청년, 특히 고학력 주니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중상위 교육을 받은 주니어 직군에서 신규 채용이 줄고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AI를 덜 쓰자는 식의 대응은 비현실적입니다. 오히려 AI를 깊이 사용하는 쪽이 생산성과 협상력을 확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AI와 직접 경쟁하는 단순 실행 업무에 머무르지 않도록 교육과 기업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책적으로는 AI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창업,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의적 기회, 교육 헬스케어 사회 서비스의 고부가 가치와의 청년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 체계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AI가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피상적 논쟁만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 주신 대로라면 AI 시대의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 고용 통계가 아니라 기술, 교육, 기업 전략, 세대 간 계약이 모두 얽힌 구조 문제군요. 오늘 내용은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 30호와 해외 주요 연구들을 바탕으로 했고,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수치를 중심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3년, 5년의 데이터를 더 보면서 AI와 세대 간 고용 구조의 관계를 계속 검증해야 합니다. 브레인 튜닝은 그 과정을 함께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브레인 튜닝 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